자, 오늘도 평화로운 선박입니다. 오늘은 우리 회계사들이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. 기관장님, 계약직인데도 우리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우선 결론적으로는 계약직도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. 하지만 변수가 정규직보다는 많다. 자, 우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? 당연히 신분증. 그리고 2번이 이제 뭐 인감 증명서, 뭐 인감, 그리고 뭐 인감,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, 4번 재직 증명서, 그리고 5번 계약서. 자, 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일으키려면 한 네다섯 가지가 필요해요. 하지만 우리 계약직 사람들은 이 재직 증명서 떼기가 너무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선박에 하선해서 아파트를 둘러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딱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재직 증명서가 없어요. 왜냐하면 나는 회사에서 계약 컨트랙트, 그러니까 계약 종료가 됐기 때문에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와, 방법이 두 가지나 있다고요. 내가 만약에 하선을 하고 바로 집을 구매할 것 같다. 그러면 하선하기 전에 재직 증명서를 떼놔. 그러면 이게 유효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.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행에 당당히 가. 아, 나 계약직이다. 지금 원청 진수로는 꼬박꼬박 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회사 시스템상으로는 내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 재직 증명서를 구할 수가 없다. 발급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재직 증명서가 없어도 담보 대출이 나와요. 자,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고, 그리고 이 대출 중에서도 신용 대출이 있고 담보 대출이 있어요. 우리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 담보 대출은 오케이, 가능해. 근데 신용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요. 그 이유는 은행에서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신용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신용 대출은 안 된다. 또 뭐 고금리로 하면 또 빌릴 수 있죠. 원천징수 떼가지고. 계과장님 자꾸 원천징수 그러는데 이 원천징수가 뭐예요? 내가 1년 동안 번 돈이 있잖아요. 1년 동안 따박따박 들어온 돈이 과세되는 돈이 있고 비과세 되는 돈이 있어요. 요거를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과세된 돈으로만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 1년에 6천만 원, 정규직 같은 경우에 6천만 원 받는 게 큰 혜택이잖아요.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이 6천만 원이 조금 안 좋아요. 우리가 풀 연끌을 못해요. 자, 우리가 이 회계사는 풀 연끌을 못한다. 하지만 좋은 점은 제도상에 풀 연끌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더 투자를 할 수 있다. 그래서 진짜 회계사들 중에서 경매까지 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우리 회계사들 무조건 대출은 된다. 하지만 신용대출은 안 되고 담보대출은 오케이.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이 원천 징수를 뗐어. 여기 예를 들면 그래 HMM이야. 계약직으로. 근데 요 갑자기 위램슨이야. 여기 갑자기 STX야. 그리고 여기 뻥 뚫렸어. 막 한 8개월 뻥 뚫렸어. 그리고 또 갑자기 여기 SK야.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원천 징수가 있어도 담보대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. 이게 회사를 미친 듯이 바꾼 거거든요. 미친 듯이 바꿨고 이 HMM이랑 위램슨 사이에도 휴가 때 뻥 띄어져 있을 거고 위램슨이랑 STX 사이에도 뻥 띄어져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장기로 쉬어보고 그러면 여기 요때쯤에 얘가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 이 담보는 있지만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가 판단이 정규직에 비해서도 어렵고 만약 계약직이라도 위램슨 진짜 요 사이 텀도 2개월로 똑같아. 거의 2, 3개월로 똑같아.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담보대출은 오케이입니다. 기관장님 왜 이렇게 자신을 해요? 저도 계약직 때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거든요. 자,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. 진짜 모르겠다. 그러면 부동산 아줌마한테 가면 그 뭐지? 대출 브로커를 껴줘요. 대출 브로커. 저도 이 대출 브로커 정말 무서워했거든요. 와, 씨발 이거 대출 브로커 잘못 끼워가지고 좆되는 거 아닌가? 왜냐하면 이제 계약직에다가 안 될 것 같아. 근데 이제 부동산 아줌마가 이거 내 아는 저기 어디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보소 해서 했어. 근데 이 대출 브로커는 우리한테 뭘 얻어먹는 게 아니야. 이 은행한테 얻어먹어. 이 대출 한 건을 일으킬 때마다 은행한테 뭐 얼마를 먹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우리가 이제 브로커한테 돈을 주는 건 없어. 근데 이제 대출을 빌릴 때 이 이율이 아주 약간 뭐 올라간다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너무 저금리로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댓글에 기간장 선장하면 남천 서밋 이거 쌉 가능하냐 물어봤어요. 야, 지금 이 남천 서밋 그래 좋지. 평당 5천만 원짜리예요. 그럼 30평에 15억, 뭐 34평에 17억.
야, 이럴 바에는 내 같으면 서울 간다. 아, 서울 못 간다? 그럼 차라리 LCT 간다. 요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남천 서밋, 솔직히 말해서 기관장 선장 됐다고 이 남천 서밋이 쌉 가능은 안 해요. 저도 이 남천 서밋 쌉 가능까지는 안 되죠. 쌉 가능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가능은 한데 쌉 가능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기관장님, 선장님마다 다 달라. 월급은 똑같이 받았어. 근데 내가 1기사 30년 하고 만약 기관장이 됐어. 그러면 이것이 싹 가능이지. 1기사 30년 벌었으면 싹 가능이지. 근데 1기사를 3년 4년 만에 기관장에 달았네. 그럼 요게 좀 안 되고.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내가 해대 졸업하고 10년 만에 기관장을 달았다. 그리고 기관장을 한 2, 3년 했다. 그럼 13년, 14년이 됐잖아요. 14년. 그러면 순수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게 진짜 알뜰살뜰 하면 10억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, 요즘에. 10억. 조금 애매하다. 8억. 자, 그럼 이제 투자를 뭐 잘했으면 이제 뭐 우리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했다. 그러면 330배가 올라가지고 뭐 3,300억이 됐으면 얘는 완전 쌉 가능. 자, 그래. 비트코인에 좀 무리가 있으니까 엔비디아 268배 올랐으니까 2,680억 쌉 가능. 테슬라 200배가 올랐으니까 2,000억 쌉 가능. 자,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뭐 한국전력을 투자했다. 한국전력 만약에 10년 전에 투자해서 지금 있으면 마이너스거든요.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? 미국 이제 우리나라 와 원화를 솔직히 좀 못 믿겠어요. 미국 달러도 솔직히 못 믿겠지만 우리 원화를 못 믿어서 저는 월급 받으면 무조건 미국 달러로 바꿔요. 달러로 바꾸고 뭐 나스닥, S&P 500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. 뭐 솔직히 뭐 단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엔비디아, 뭐 테슬라, 애플처럼 빵빵 오르는 거 있으면 돼. 근데 내 그걸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. 그럼 얘 다 깨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고 지금 부산 부동산은 매수자 우위가 엄청 세요. 하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좀 됨으로써 부동산이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매물 건수를 홀딩하는 사람이 많아요. 이제 파는 사람도 야 조금만 버텨보자. 우리 뭐 올해 9월, 내년 3월까지 한번 버텨보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물을 조금 걷어들이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좀 형편이 조금 급한데 라는 사람은 이제 호가를 조금 높이는 경향도 있고 이 깎아주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저도 요즘에 부동산 한 채 사고 이제 또 편을 나가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좀 말이 길었지만 회계사들 대출이 된다. 그리고 선장 기관장이 됐다 해도 15억짜리 아파트를 깔기에는 무리가 있다. 그런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쌉 가능. 차라리 남천 서밋 17억, 15억 할 바에는 서울 간다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